안녕하세요. 양트TV의 양인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걷는 게 좋은지 뛰는 게 좋은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을 하는 주된 이유를 많은 분들은 지방을 빼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산소 운동의 지방 대사에 대한 운동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소 섭취량 그리고 심박수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심박수예요. 자, 심박수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방 대사를 하는 그런 구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65%에서 75% 사이의 강도가 심박수가 지방 대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정 계산이 필요해요. 카르보넨 공식이라고 해서 220 빼기 본인의 나이를 빼고요.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1분 동안 뛰는 심박수를 측정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골동맥, 여기를 짚어주면 본인의 심장이 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 동안 초시계를 재고 얼만큼 뛰는지를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60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시 심박수가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평소에 유산소 운동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게 본인의 안정시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220 빼기 본인의 나이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를 빼주고요. 거기에서 65%에서 75%를 곱해줍니다. 다시 거기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면 본인의 65%에서 75%의 심박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구간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일이 이거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나온 밑밴드를 통해서 심박수를 체크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밑밴드 2 버전이에요. 지금은 3까지 나왔죠. 뭐 여러가지 도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체크하기가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토크 테스트입니다. 토크 테스트는 뭐냐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런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조금 빠르게 걷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숨이 차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옆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무런 헐떡거림 없이 편하게 말한다, 그러면 저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숨이 차오르면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적정선의 유산소 강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박수 체크하기가 불편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토크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지금 운동 강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자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숨이 차는데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할 때 고작 100m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그 이상 뛰지 못하잖아요. 그 강도를 맥스로 봤을 때 내가 이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를 단순하게 1부터 10이라고 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6에서 7 정도다, 내가 이 정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강도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편안하다, 내가 핸드폰을 하면서 그냥 걷는 정도, 지루하다 느껴지면 조금 낮은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강도는 당연히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걸어야 되냐 뛰어야 되냐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그냥 걷기만 하면 지방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65%에서 75%의 강도는 느긋한 정도의 운동 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시간씩 뛰게 되면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지방은 감량이 되겠죠. 총 에너지 소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걷기랑 뛰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총 칼로리 소모가 높냐면 당연히 달리기가 높아요. 강도가 높은 운동이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걷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활동보다는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고 운동량도 굉장히 부족해요.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걷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금까지 계속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근육 발달도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살 뺀다고 해서 뛰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곳이 생기게 되고 부상을 당하거나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면 체지방 감량도 되고 운동 효과도 나고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추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걷기 운동이 뛰기보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을 더 진행을 해야지, 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일부러 억누르고 걷는다는 것은 우리 신체 발달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우선은 지금은 체력이 약하고 근력이 약해서 걷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후에는 내가 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강도로 뛸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서 다양한 운동 패턴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득이 돼서 에너지 소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산소 운동을 접근할 때는 걸어야 되냐 뛰어야 되냐가 아니라 본인의 운동 수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야 막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걷기가 수월해졌다 그러면 조금씩 속도라든지 경사를 올려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로 체크할 수도 있고 운동 자각도로 자기가 파악할 수도 있어요.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심박수의 구간까지 본인의 운동 능력을 기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